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더 할 건데, 오늘은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전에 이온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 이거를 이온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걸 표현을 했었고, 전하의 종류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전하를 띠는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온도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양이온은 어떤 것을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자를 잃는 것.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 네, 이거를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전자를 얻으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었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자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는 리튬이죠, 리튬. 그리고 중요한 거,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원자핵에서 전하가 띄는, 플러스 전하가 띄는 것도 역시 3개가 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이 리튬 이온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를 하나 잃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자핵이 가만히 이렇게 있고, 주변에 전자가 2개가 되고,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 리튬은 전자를 하나 떨어져 나가는 성향이 있고,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소 기호로 쓰면, 원자 기호로 쓰면은, 리튬은 전자를 하나 내놓는데, 원래 플러스 전하, 양전하의 개수가 3개,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3개였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뤘는데, 여기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자핵은 역시나 플러스 3, 양전하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하나 남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하나 남는다라는 말은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첨자로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몇 개를 잃었어요, 전자를? 한 개를 잃었다. 그래서 1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1은 생략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네, 음이온은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 번 좀 그려보면은 뭐 가운데 원자핵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8을 뜰 거야, 이 원자는. 그래서 얘의 정체는 산소죠. 산소 원자입니다. 이 산소 원자는 전자를 2개를 얻어요. 전자를 2개를 얻는 성향이 있어요. 2개를 얻는 성향이 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고요. 그리고 원자핵에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불균형이 생겼어요? 전기적으로 전하량의 불균형이 생겼죠. 여기는 플러스가 8이었고 마이너스가 8이어서 개수가 딱 맞았어.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는 8인데 마이너스가 10이 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2가 남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쓰냐면은, 산소 원자는 전자를 두 개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산화 이온이 되는데, 얘는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냐면, 마이너스의 성질을 띄어요. 그리고 몇 개 전자를 받았어요. 두 개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O2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산화이온이라고 했었지. 왜 그러냐면은 음이온 같은 경우는 무슨 화이온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만약에 끝 글자가 소로 끝나면 이 글자를 뺀다고 그랬어. 빼고서 무슨 화이온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이라고 해서 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수소, 헬륨, 뭐 리튬, 그다음에 11번 나트륨, 19번 칼륨, 그리고 여기가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또 20번 칼슘, 그다음에 12번 마그네슘, 13번이 알루미늄, 그리고 쭉 가서 17번이 염소, 그다음에 16번이 황, 그 위에 9번이 플루오린, 8번이 산소, 뭐 이 정도. 더 여기에 사이에 채울 수 있는데, 뭐 이제 4번, 5번, 6번, 7번도 있고, 여기 14번, 15번, 16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따로 안 적겠습니다. 따로 잘 안 써서. 물론 여긴 탄소, 여긴 질소가 있겠지만. 어. 네, 다시 한번 썼는데요.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전자를 한 개 잃는 성향이 있어요. 이온이 될 때, 이온이 될 때, 이온화가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전자를 한 개 잃는 성질이 있다. 얘네들은 전자를 두 개 잃는다. 얘는 전자 세 개를 잃어요. 그리고 이쪽 얘네들은 전자를 한 개 얻는 성질이 있다.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얻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얘네들을 좀 기준으로 잡아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요 비활성 기체들을 따라하려고 해요. 따라하려고 얘를 제외하고서 음, 얘는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온이 됐을 때의 성향이 전자를 한 개 잃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3번 리튬은 어떻게 될까? 리튬은 어떤 거를 따라하려고 하냐면 2번, 10번, 18번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헬륨을 따라하려고 해. 그런데 헬륨하고 완전히 똑같아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따라하는데 연예인 춤을 춘다고 해서 연예인은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 비슷할지언정 똑같을 순 없어. 그래서 똑같을 순 없으니까 얘네들이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비슷하게 가냐면 전자의 개수를 비슷하게 가려고 해. 그러면 3번인 리튬이 2번인 헬륨을 따라 하려면 전자 한 개만 잃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 개를 잃는 거예요. 그럼 11번은 어때? 11번은 누굴 따라 하려고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온을 따라 하려고 할 테고. 역시나 11번이 10번이 되려면 전자 한 개만 잃으면 되잖아. 칼륨 어때요? 칼륨도 역시 마찬가지야. 19번이 18번을 따라하려면 역시나 전자 한 개만 잃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 리튬 이온, 그리고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를 한 개씩 잃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 12번이잖아. 12번이면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뭐 있어요? 네온이잖아. 그럼 12번이 10번이 되려면 뭐만 잃으면 돼? 전자만 두 개 잃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두 개 잃으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환이 12개인데 마이너스 전환이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 전자를 두 개 잃었습니다. 라고 해서 2 플러스 쓰면 돼.
칼슘 어때요? 칼슘은 원자번호 18번인 아르곤을 따라하려고 해.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칼슘도 2 플러스 전자를 두 개 잃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뜹니다. 플러스 전하가 두 개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알루미늄은 어때요? 알루미늄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13번인데 10번을 따라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근데 얘네들 8번은 2번을 따라가는 게 쉬울까? 전자를 잃어 6개 잃는 게 빠를까? 두 개를 얻는 게 빠를까? 당연히 두 개를 얻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두 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을 띱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황 역시 이렇게 뜬다는 얘기고, 플로리는 한 개만 얻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CL도 한 개만 얻는다. 이거는 18번 따라하려고 하고, 플로리는 10번 따라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경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경향성이에요. 이런 성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모든 원자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적용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여기 가운데 있는 이쪽에 있는 여기들은 우리가 뭐 전이원소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금속 원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뭐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런 것이 없을 뭐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구리 같은 경우는 항상 뭐 2 플러스 뭐 철도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 PB도 2 플러스 뭐 은은 플러스 뭐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는 게 좀 편하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약에 이걸 이해하기가 싫다 그러면 그냥 암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여기는 내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원자 이온.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원자가 여러 개가 섞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요, 얘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래요.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 얘는 질산 이온, 얘는 탄산 이온, 얘는 황산 이온, 얘는 수산화 이온. 여러 원자가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이 돼서 생겨난 이온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원자 이온.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를 봐야 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암모늄 이온은 전자를 한 개 잃었다. 질산 이온은 전자 한 개 얻었다. 탄산 이온은 전자를 두 개를 얻었다. 황산이온은 전자 두 개 얻었고 수산화이온은 전자를 한 개 얻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양이온이고 나머지는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뭐 이거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중학교 2학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온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온의 정의를 알면 돼.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거든요. 전자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뭐 얻든지 떨어지든지 아니면 달라붙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얻든지 잃든지 전하를 띠는 입자야. 그러면은 정기적인 성질을 얘네들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성질. 양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을 하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처럼 행동을 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로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적인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N극과 S극은 달라붙는 힘이 있죠. 인력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역시 달라붙는 인력이 작용을 해.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지. 얘는 어디로 가요? 플러스가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플러스 이온의 색깔이 뭐 혹은 마이너스 이온의 색깔이 정해졌다면 색깔이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보라색이야. 얘가 보라색이면 보라색이 이동하는 게 보여요. 얘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이온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말로 좀 풀어서 쓰면은 이온이 들어있는 이제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섞여 있는 수용액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확인할 수 있다. 흘려주면 확인 가능. 이온의 색깔이 있는 것은 색깔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전도계, 간이 전도계라고 하는데요. 어,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실험을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비커가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온이 들어있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건전지로. 얘가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거를 넣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불 들어오고 뭐 소리까지 나는 이런 것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회로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때는 요거 쓸 때는 참 요거 없어도 되겠네요. 요거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온의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는 간이 전도계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돼요. 여기 끝부분만. 그래서 얘가 뭐 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또 그렇게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다.